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태경 최고위원도 개인 방송 뭐 하신다고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그냥 하태경 TV입니다. 하태경 TV. 예, 하태경 TV. 하태경 예, TV. 제 뭐 애칭 비슷하게 불러주는. 예. 요새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홍카콜라 TV는 보셨어요? 안 그래도 올라오면 조금 봤습니다. 네. 예, 봤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많이 추락을 했고 국민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유시민 전 의원도 그랬어요 한때. 예, 뭐 네 가지가 없다 해서. 근데 이 유시민 전 의원이 TV 출연을 통해서 이미지 회복을 많이 했잖아요. 썰전이라든지. 조금 아까 지나가듯이 네 가지가 없다 그랬는데 그게 녹사자 써서. 그렇죠. 과거에 그 얘기죠. 그랬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홍카콜라를 통해서 홍준표 전 대표도 이미지 회복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편집을 하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본 몇 가지는. 근데 제가 좀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3NO를 좀 준수해라. 3NO가 뭐예요? 3NO.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막말 막말하지 말고 가짜 뉴스 하지 말고 무슨 뭐 사과 박스에 사과만 들었겠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다음에 빨갱이 장사하지 마라. 괜한 사람 자꾸 이제 빨간색 붙여가지고 그 세 가지만 피하면 사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홍카킬러 TV에서? 몇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좀 하지 마라. 여기 이거만 선언하면 이 3NO 선언만 하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면 또 홍카콜라 TV가 재미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본인이 전략적으로 한다면 안고 빠진 찐팡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전략적으로 그 세 가지 양념을 썩지는 않고 약간 체질화된 거 아니냐 싶은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실 예능인으로서는 성공한다. 지금도 이미지가 한 60, 70% 예능인 이미지가 겹쳐 있어요. 근데 정치적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렵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기 있는 예능인들도 정치 나와서는 다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막말 예능인으로 지금 돼 있는데 좀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홍준표 전 대표를 막말 예능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네요. 좀 재밌잖아요. 화가 나기보다는. 그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도 뭐 알릴래요? 유시민의 알릴래요라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벌써 예고를 띄우고 그러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제가 볼 때는 저 정두원 전 의원 좀 작전에 말린 것 같은데요. 작전에 말렸다? 예, 왜냐하면 저도 저 판도라라고 한 번씩 나가서 이제 같이 TV 하는데, 프로그램 있죠. 근데 거기서 계속 유시민 전 의원을 띄우셨어요. 대선 후보로는 유시민이다. 예, 연말에도 집중적으로 띄우셨는데, 근데 지금 떠봐야,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과도기인데 정치라는 게 입장이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병이 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반란군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홍위병 입장을 선택하면 문이 떨어질 때 같이 공동 운명체가 돼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또 그렇다고 차기를 생각해서 반란군 입장을 지금부터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나와라 계속 제가 볼 때는 꼬신 건데. 정두원 전 의원이. 근데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위병 하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죠. 그런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리스크를 크게 안고 가는 거고. 그 정말로 정치할 뜻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정치인이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게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순장조가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그 진정성이 평가받아서 후보로 올라온다면 저는 좀 굉장한 힘이다, 그건. 뭐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뭐 본인 몫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선에 뛰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정치 전선에 들어왔다고 봐야 해야죠. 뛰어들었죠. 본인이 직접
또 공직선거에 나가느냐 마느냐 관계없이 그렇죠. 정치적 발언과 행위들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니까. 그렇죠. 가짜 뉴스랑 싸우겠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네. 언론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다 정권이 이 프레임을 계속 쓰잖아요. 네. 어제도 경제 프레임에 말렸다. 경제가 어렵지 않은데 경제 위기 프레임을 걸었고 그래서 경제 심리가 안 좋아졌고 근데 그것을 지금 그 자기 누굽니까 유시민 전 의원이 선봉에 서서 싸워내겠다 그런 거죠. 이런 거니까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뭐 남의 TV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콩카콜라하고 뭐 유시민의 알릴레오 얘기할 게 아니라 하태경 TV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그죠? 아 이거 정말 대단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아직 10,000명을 못 채웠어요. 오늘 보니까 8,000명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10,000명 채우는 것도 어려운데 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도 제가 존경스러운 10만 게 명 확 10만 명 금방 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유튜브를 또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뭐 100만 구독자 이런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많아요. 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국민들이 이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이 정말 관심 있는 곳, 가려운 곳을 긁는 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뭔가 놓치고 있구나. 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사실 국민들 관심사가 구독자로 반영되기 때문에 좀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태경 TV 구독자 얘기가 하태경 최고위원 개인의 물론 뭐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상황이 요즘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학재 의원 떠났죠. 뭐 영입 1호 또 떠났죠. 뭐 지방의원들 줄줄이 다 가죠. 바른미래당 이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전에 상황이 안 좋아도 사실 홍준표 대표도 정책 상황 안 좋죠. 안 좋은데 약간 매니아들, 매니아층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독자가 뭐 한 1,000만 되면 몰라도 10만 매니아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알겠어요. 예.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말만 자꾸 하다 보면 그렇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바른미래당 상황. 우리 당은 뭐 어렵습니다. 위기인 거 뭐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현행 그 이제 소선구제에서는 선거제도 뭐 1대1 싸움 구도로 가는 원심력이 강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당이 그래도 저는 포기할 때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뭐 어떤 확신을 못 줬냐면 저당이 계속 살아남아서 대표 야당이 될 수 있겠는가 없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 마의 10%를 아직까지 못 넘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 한 상반기 중에 10%를 넘기면 10%를 넘기면 해볼만 하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우리는 다 열어두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정계 개편 우리 반대 안 합니다. 개혁 세력이 주도해서 야권이 재편되면 그러니까 우리 당이 주도해서 재편되는 야권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할 거다. 손잡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2월 전당대회 하고 거기서 이 새 지도부의 좀 이렇게 성격이 어떤가를 봐서 당에서 떨어져 나올 세력들도 있을 거다라고 내심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한국당은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 한 3-40% 떨어지는데 한국당 지지율은 4-5%밖에 안 올랐거든요. 맞아요.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제3의 공간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당은 실험을 해왔고 우리 당의 기본 지지층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왔다. 이런 계속되는 자성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 아직도 있다. 그래서 올해도 포기하지 않고 이걸 한번 가보겠다. 그런 겁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솔직히 물 건너갔다고 보죠? 선거제도 개편이 안 되더라도 사실 선거제도 개편이 되더라도 지지율이 뭐 5%도 안 되면 그냥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선거제도 개편이 안 되더라도 지지율이 일단 뭐 한 3월 달까지 10%만 넘으면 우리 당의 활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 자체에 대한 전망은 좀 어둡죠? 하태경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그 상관없이. 아니 글쎄. 그 연연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연연해 하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목매달지 않겠다. 네, 뭐 그거 안 되면 당이 없어질 듯 뭐 이런 분위기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다가 이제 끝내고 뭐 합의가 됐지만 잘 안 되니까 다시 또 거취를 고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 뭐 정계 은퇴냐 그랬더니 뭐 웃기는 소리다라고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그럼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요? 뭐 안 되는 시점에 안 되면 포기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정치라는 게 예. 불가능에 도전하는 건 하지만 뭐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끝까지 목매달고 뭐 우리 당은 없을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은 또 우리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고요. 선거제도 개편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그렇죠. 뭐 정계특위나 살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 지지도 뭐 데드크로스 이루어지고 또 아까 일부 시간에도 이 박성민 대표 같은 사람이 이제 40% 이하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긴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통령 지지도 지금 계속 떨어질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고 보십니까?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직도 예, 오늘 뭐 경제 얘기 많이 했다고 하던데. 그렇죠. 한 며칠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네. 근데 가계 실질 소득이 더 올랐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예를 들어 최저임금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한 90%는 됩니다. 자영업자 전체에 자영업자랑 중소기업 다 하면 그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기업은요 상위 10%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민노총 주로 있는 데고 중소기업 이게 9988 이런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99%를 고용하나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가 거의 90%인데 국민의 네. 거기서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자꾸 뭐 실질 소득이 올라가서 국민이 행복한 것처럼 하면 더 화나죠. 실제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이미 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더 떨어졌어요. 지금 뭐 민주당 다 떨어질 겁니다. 저렇게 하면. 근데 이제 한국당도 더 안 올라간다는 뭐 이런 한계 상황에 있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언론 탓을 하잖아요. 근데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정권의 정통성 위기까지 왔잖아요. 그 뭐 청와대 그렇죠. 문제 또 뭐 기재부 사무관 김태우, 문제. 신재민 그리고 신재민 폭로는 굉장히 이거는 훨씬 인화력이 큰 건데 촛불 정권 아니더라는 거 아닙니까? 다르기를 바랬는데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촛불 정권이기를 바랬는데 여전히 민간인에서 인사 개입을 했고 또 국가 빚을 갚으려는 걸 못 갚게 했다. 정권의 지지율 생각해서 저거 옛날 정권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지금 젊은 층들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의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일반 국민들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이 정권이 적폐를 청산하는 정권이냐 아니면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내는 정권이냐. 그러면 이거 정권 정통성의 위기잖아요. 그러면 뭐 20%는 금방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지난번 국회 운영위를 지켜본 뭐 좀 어느 쪽 편을 들지 않는 사람들도 아직 사안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야당도 뭐 새로운 걸 제대로 뭐 찾아내지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반응이 보이던데요. 그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이제 최순실 때도 이게 하나하나의 전투에서는 정부 여당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큰 한방도 없었고. 근데 임종석 조국이 말을 했잖아요. 그게 다 기록에 남아서 이후에 그게 다 부메랑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말과 다른 것들이 드러나면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거나. 근데 지금 보면 조국 수석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됐잖아요. 자기 보고받은 것도 없고 자기도 모르고.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을 거의 1년 6개월 청와대 일하게끔 한 거 아니에요? 미리 쳐냈어야 될 사람을.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보통 유능한 사람이 MB 박근혜 여러 정권에 살아남는 사람은 사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능력을 썼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청와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태우 본인도 계속 지금 뭐 양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은 본인의 판단에는 이 정부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처럼 민간인 사찰이나 인사 개입 등등을 해왔고 그렇다고 딱 확신하시는 거죠? 저는 민간인 사찰 소지가 다분한 것을 해왔다고 보는 겁니다. 해왔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폭로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공항철도 그거를 계속 그 조사한 거라든지 그리고 비트코인 소유한 뭐 진대재,
변양균 등등 노무현 정권 쪽 인사들 그 민간인인데 네. 그분 비트코인 얼마 가지고 있는 걸 왜 조사합니까? 그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 네. 정책을 마련하려면 개인 보유량을 아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착오로 했든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어쨌든 민간인 사찰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민간 기업의 인사 개입도 그렇죠. 인사 개입도 예를 들어 포스코나 이게 다 KT나 이게 지금은 국가 기업이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다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예. 과거 정권에서는 계속 개입했죠. 음으로 개입을 했거든요. 예. 그럼 과거 정권이 했듯이 이 정권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권 하면 안 되잖아요. 촛불 정권인데. 근데 해왔을 거라고 본다. 근데 이번 정권도 했다고 지금 강력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실제로 안 했다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오게 되면 치명적 타격을 입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증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이 내부 고발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지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상당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6급인데 5급 나오고 다음에 4급 나오시겠네요. 그걸 막을 방법은? 없죠. 없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예. 이제 민주화 자유화됐기 때문에 정권이 부당한 것을 하려고 할 때 국민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이건 안 된다. 한번 보십시오. 공항에서 옛날에는 국회의원들이 뭐 신분증 안 보여주고 들어가도 누가 문제 삼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문제가 크게 되잖아요. 과거에 뭐 예를 들어 뭐 단돈 10원이라도 그 국가 재정을 헛되게 쓰면 잘못 쓰면 뭐 유럽에는 그런 일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총리가 물러난다든지. 알겠어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이 정부는 과거 정부의 나쁜 행동들 다 바로잡겠습니다. 그게 적폐청산이잖아요. 우리는 나쁜 행동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만약 했다는 증거가 드러난다면 이건 정권 정통성 위기가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했다는 증거는 있을 걸로 짐작된다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도 신재민 저 친구가 증언한 것 중에 국채 1조를 네네. 팔려고 예고를 했다가 하루 전에 취소시킨 거는 팩트잖아요. 네. 그 왜 취소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적자 국채는. 근데 뭐 아무튼 기재부는 나름 또 해명을 하고는 있어요. 뭐 지금 서로 주장이 그렇죠. 엇갈립니다. 예. 그 대목은. 근데 고발한 것 허위 사실로 고발한 게 아니라 공무상 기밀로 고발했더만요. 네. 공무상 기밀이라는 거는 그 진실. 그러니까 그 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예.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재부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뒤져봐야겠죠, 좀 더. 예. 근데 뭐 청와대가 개입했고, 근데 신재민 저 친구가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청와대가 개입했고 또 본인 업무잖아요. 저걸 거짓말 해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 두 건뿐이 아니라 이 정부도 이미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폐에서 다 못 벗어난 거죠. 체질화된 것이 그런 행동이 이어져 왔을 것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나저나 하태경 최고위원이 올해를 워마드 종말의 해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죠. 저희 당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뭐 영호남 장벽을 넘겠다. 뭐 근데 다 지금 성공을 못했죠. 네. 당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되고 있는데 또 정체성 중에 무슨 보수냐 중도냐 이런 이야기. 지금 우리 당 다수가 우리 당의 미래는 청년 정당이다. 20, 30대 청년들을 핵심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 쭉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일베였는데 일베는 많이 좀 불구화됐고요. 워낙 공격을 많이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 일베랑 거의 한 4, 5년 싸웠는데 그래서 지금 일베보다 더 지금 폐악질을 많이 하는 집단이 워마드다. 예. 그리고 뭐 또 제 정치가 양극당과 계속 싸워와서 또 좌충우돌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이제는 워마드를 좀 잡을 때가 됐다. 그래서 더 크기 전에 치유불능의 암이 되기 전에 워마드를 올해 내로 좀 끝장을 내겠다. 어떻게 끝장을 내실 겁니까? 워마드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실태를 제가 제 뭐 하태경 TV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은 정부 안에서 워마드를 옹호하는 사람들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리스트도 좀 발표를 하고. 정부 안에? 예. 정말요? 예. 여태까지 발언도 다 조사하고 있는데요. 워마드 옹호 발언한 사람 리스트도 만들어서 공개하고. 네. 워마드가 그 어떤 뭐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적 그런 해악을 미치는 그런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도 옹호한 정부 그렇죠. 인사가 있다고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누구요? 그건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근데 특히 큰 거는 이 여성들을 더 어렵게 하거든요.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죠. 데가 여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성계에서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서 네. 워마드 척결에 나서야 되는데 사실 여성계에서는 쉬쉬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있습니까? 워마드 척결하자고 나선 분이.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여성 정치인들. 네. 여성 정치인들 반성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끝장내 보겠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많이 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워마드가 친박이랑 연대를 해가지고 이런 논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탄핵당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햇님이라 부르더라고요. 워마드에서? 예. 제가 이걸 안 게 태극기 집회 때 하태경한테 폭탄 보내라, 문자 폭탄 보내라고 했는데 워마드 문자가 온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지금 그런 논리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옹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문자 폭탄은 꽤 받으시겠네. 예, 뭐 많이 좀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아도 하겠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강력하게 반격을 하겠습니다. 네.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